매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명쾌한 분석과 함께 강력한 하이킥을 날려드립니다. 사건 하이킥. 네, 김유리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PD.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네. 저도 너무 놀랐는데 네. 앞으로 시간 좀 있으니까 차차 인사 나누기로 하고요. 네. 자, 오늘은 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구 참사 생존자인 10대 고등학생 A군이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없었고 경찰은 생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입니다. A군은 참사 현장에서 친구 2명을 떠나보낸 후 매주 상담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될지. A군이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저는 도저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요. 네. 진짜 안타까운 그런 뉴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표대도 이 사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운 아빠고요. 네. 늘 언제나 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우려 없었던 날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언제나 잘 놀아라 어디서든지. 그래서 클럽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일 절대로 저는 남의 일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도 접하면서 지금 김유리 리포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대 학생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참 이렇게 되새김질이 오갔을까. 자기에 대한 자책, 후회, 자기 탓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숨진 A군은 교내 심리 상담과 또 매주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참사 이후에 정신적인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회적인 참사 이후 개인이 겪는 후유증이 그냥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가 없죠, 사실은. 사실 이 PTSD라는 말 이제 요새는 많이들 듣잖아요. 커다란 이제 그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심리적 이제 상처 이렇게 우리말로 바꾼 용어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을 의미하거든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 증상이 보고가 된 것이 미국에서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그런 이상 증세를 자꾸 보이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누구보다 강하고 건강하고 역전의 용사들인데 그들이 그런 이상행동, 불면증 또는 우울증, 식이장애 이런 현상들을 보이면서 이제 PTSD라는 그런 새로운 진단명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우리도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제 쌍용차 그 사태 때 집단 해고된 분들에게서도 또 그 가족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국가에서도 많은 정신과적인 지원을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지켜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돼서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이번 기회에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참혹한 현장을 직접 경험해본 당사자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후유증, 아픔이 있는지 정말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회적인 참사 현장을 자주 접하는 소방관, 또 경찰관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냥 너무 큰 일을 겪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임무가 있으니까요. 사명이 있으니까 자기는 돌보지 않거든요. 소방관, 경찰관 분들은 현장에서 그냥 몸을 던지는 거죠. 참혹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 차량 안전 조치하고 피해자 구조해내고 그 과정에서 흘린 피 또는 이렇게 상처난 몸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죠. 화재 현장이나 그 참사 현장에서 스스로가 그곳에 뛰어 들어가서 구조하고 진화하고 그런데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치 뒤늦게 이 머리에 망치가 꽉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충격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걸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소방관, 경찰관은 선발 과정도 체력 검사며 여러 가지를 보고 또 담력이나 뭐 용기가 뛰어난 사람들이 오니까 이런 이제 충격 안 받을 거야라고 잘못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소방관과 경찰관들 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퇴직 이후의 수명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이제 짧은 것이 이제 연구 결과 확인이 됐고요.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인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고 소방관, 경찰관 등 우리 사회 영웅이라고 부르는 누구보다 강한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을 일반인이 겪은 충격, 그 이후의 후유증은 전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특히 또 이번 그 12구 참사의 경우에는 참사 네.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고 또 지켜보기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참사 생존자, 목격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트라우마나 PTSD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예,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아마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 전문의분들 또 저도 그렇고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관련된 지금 김유리 리포터가 짚어주셨던 직간접적인 참사 피해자 생존자분들께 더 어려움을 드리거나 더 상처를 덧나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이게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각자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그 생존자냐, 이 고등학생처럼 친구는 이제 사망하고 본인은 살아남고 그 경우가 가장 힘들거든요. 네.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희생자인 유가족이라든지 이분들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큰 피해이긴 하지만 그런 직접적 피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 지나가다가 그 참혹한 현장을 본 사람, 네. 이분들에게서도 그 각 개인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심각한 트라우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고해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네. 자가 진단도 가능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도움을 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제 본인이 평상시와 다르다, 일상이나 업무를 행하기 어렵다, 그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우울한 생각, 소극적인 생각, 이런 걱정, 불안이 커진다, 이러시면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국가 트라우마 센터 저도 메모를 했는데요. 예. 이건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셔야 하는 거고요. 네. 예. 근데 국가가 참사 생존자들을 뭔가 회복을 돕는데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정부,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는지 네. 하이킥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과거에 말씀드렸던 세월호 참사나 쌍용차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정부의 지원 없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도 만들어졌고요. 100분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들께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트라우마 치료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좀 더 네. 확대해주고 확산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건 하이킥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